딥시크가 했던 기술적 성취 중에서는 AI가 AI를 성장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강화학습에서 인간 피드백을 뺐다라는 것은 AI가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는 AI가 AI를 진화시킵니다. 기술력적인 해자는 오픈 AI는 곧 딥시크에 의해서 오픈소스 진영에 의해서 붕괴될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 오픈소스와 이 폐쇄형 AI의 대결에서 오픈소스가 이긴 거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때예요.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딥시크 사태 때문에 아마 연휴 때도 막 쉬지 못하고 글도 쓰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보시고 나서 첫 인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10월 30일 날 챗GPT가 나왔을 때 느꼈던 충격만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벌써 나이 한 60, 70, 80대 분들일 거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느낌 안 오실 거고 저도 느낌 안 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격으로서 설명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맞지 않는 충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챗GPT 나왔을 때 생성 AI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정말 크게 변하겠구나. 경제가 크게 변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격을 이번에 딥시크 끝에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친중이거나 반중이거나 이건 선택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딥시크 창업자라든지 딥시크 연구진들에게 아주 존경심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오픈소스로 나와 있던 것은 메타의 라마도 있었고 사실 알리바바의 코엔도 사실은 오픈소스로 풀려 있지만 그건 반쪽짜리 오픈소스도 아닌 3분의 1쪽짜리 저는 오픈소스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기술 문서가 없잖아요. 오늘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카카오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스스로 자기 모델을 만들다가 포기하고 사실 라마를 쓰고 있는데 라마를 쓰겠다고 선언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라마를 열심히 뜯어봐야 되거든요. 요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냐하면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기술에 대한 지식이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돌려서 답변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기술 문서를 V3도 읽어봤었고 이번 아론 기술 문서도 읽어보면서 어떻게 그 보상 함수를 이렇게 함수의 구체적인 수치와 지수까지도 정확하게 공개했는가. 그건 뭐냐면 오픈소스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강화학습에다가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는 HF 즉 휴먼 피드백이라는 걸 집어였던 거잖아요. 그거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네이버도 그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 이거 휴먼 피드백 안 써도 되네. 콜드 스타트는 이렇게 하면 되네. 여기에 강화학습은 이렇게 하면 되네. 이번에 아정우 센터장이 인터뷰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딥시크도 딥시크지만 이걸 통해서 전 세계 AI 생태계의 기술적 진화를 기여한 거예요. 저는 미중 갈등만 없다라면 중국에 대한 우리가 좀 다른 색안경이 없다라면 딥시크 팀은 정말 상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오픈소스의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문서, 가장 중요한 건 가중치죠. 그 가중치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줬는지 그리고 아론 제로를 만들어 놓고 아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홀드 스타트라고 하는 즉 강화학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그 사람들도 이게 처음 알았겠어요? 엄청나게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자신들의 학습 곡선을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메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알리바바도 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사실 크기로 본다면 정말 작은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물론 퀀트 트레이딩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작은 기업이 이런 인류에게 있어서의 기술 진화에 이런 기여를 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심마저 들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닥쳐올 변화가 조금 공포스럽기도 했어요. 미중 갈등보다는 AI를 둘러싸고 평화가 오기를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라는데 협력하고 사실은 과거에 미소 갈등 때도 원자력 무기들 같이 있었지만 서로 무서워서 안 쏘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테러리스트들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미중이 그렇게 정면 충돌한다는 것 자체는 군사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화스럽게 인류 경제가 좀 더 같이 공동 번영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이번에 그 딥시크에서 충격적인 뉴스는 무엇이었냐면 딥시크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앱이나 웹을 쓰고 있는 이 추론하는 과정에 호스팅하는 서버에는 하웨이의 어센드 910C가 들어가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개발하고 학습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그것이 뭐 H800이 됐던 뭐 H20이 됐던 뭐 밀수했던 H100이 됐던 뭐 A100이 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이건 연구하면서 썼던 툴들인 거고요. 상용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전개할 때는 하웨이의 칩을 썼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국 정부가 그 뉴스에 의하면은 알리바바에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바이트댄스도 그렇고 중국에서 AI 서비스를 할 때 가능하면은 AI 모델을 하웨이 칩에 최적화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보완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AI 테무라고 지금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딥시크는 AI 테무다. 테무가 여러분 미국에도 인기가 있고 한국에도 인기가 있고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가장 테무가 잘 되는 것이 남미나 동남아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테무를 여러 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무를 쓰시는 분들 제가 같이 절하하려는 건 아닌데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테무에 그쵸. 대한 그쵸. 니즈는 커지는 거고 가처분 소득이 낮은 국가는 테무에 대한 니즈가 큰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지금 AI 대결 구도하면 미국 정말 강대국 미국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우리도 강국이라는 옛날의 추억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AI 안 하고 싶겠어요? 모두가 AI 경제혁명 하고 싶을 거고 이거 여러분 산업혁명이 증기기관하고 똑같은 건데 증기기관은 그럼 영국에만 있고 아프리카에는 증기기관 도입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들에게 지금 엔비디아의 칩 생산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 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받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구하기 어렵고 국가가 나서야 되니 SK 최태원 회장이 나서야 되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중국의 내수 시장의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을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로 확대한다라면 명확한 중국의 SoC 칩, 시스템 칩에 있어서 또는 AI 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저는 무섭다라는 거고 미국의 톰스 하드웨어라고 하는 대단히 반도체 전문 평가 저널에도 하웨이의 어센드 칩 911을 하웨이는 스스로 뭐 본인들은 이거를 블랙에를 이길 수 있다 좀 가장을 하고 있는데 톰스 하드웨어에서 이 어센드 칩을 평가하기로는 A100과 H100 중간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비판할 때는 수율이 안 된다. 수율이 50%가 아니더라도요. 중국 정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다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 그것이 해서 규모의 경제가 되고 학습 곡선이 낮으면 수율은 좋아질 거니까. 지금 수율에 경제성 없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만들수록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시장을 열어감에 있어서 딥시크가 AI의 허들을 낮춰줬다라는 거고 딥시크의 허들을 낮췄다는 건 사람들이 무언가를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하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의 AWS나 구글 클라우드는 되게 호황을 맞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아론을 공급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쓰는데 사실 남미나 이런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자체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싶을 거고 여기에 뭔가를 쓰고 싶을 때 중국의 하웨이 칩을 저렴하게 뭐 차관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면서 AI 생태계가 한 축으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미국 중심의 어떤 AI가 하나의 축으로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형성될 거고 딥시크와 하웨이가 일종의 쌍두마차가 돼서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대단히 심각해질 수가 있고 미국이 이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뭔가 대단히 갈등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에는 AI 경제의 대중화는 저는 어떤 식으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미국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가격에 있어서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췄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와 AI 모델 이 두 가지가 쌍을 이루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쪽 진영인 중국 진영에서 규모가 시장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이번에 딥시크에서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챗GPT 모먼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쓰니까 와 이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확산 속도라는 거고 결국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AI 기술이 민주화됐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렸다. 이거를 이제 오픈 소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딥시크는 과거에 어떤 오픈 소스보다도 더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음식점 할머니가 원래는 이거 레시피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게 3대째 5대째 가가지고 그 집에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풀어줘 버리면은 그 집 가게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픈했다라는 거는 무엇인가 다른가 있지 않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딥시크는 이건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딥시크 제가 사실은 바이두를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찾아보고 아하. 그거를 또 요즘 디벨이 있으니까 번역을 해서 봤어요. 네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는 R2, R3도 만들 거다 당연히 아하. 연구하는 조직이지 이걸로 돈 벌 생각 없다. 퀀트 트레이딩 통해서 하이플라이어가 버는 거고 어차피 그걸로 난 돈 벌 자신 있어. 이런 돈은 거죠. 벌었고 이미 어. 돈 벌 자신 있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미국이 창조하는 거 맞고 AI에 있어서는 중국은 모방하고 있는 거 맞다. 이 갭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권위를 얻을 때 좁혀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200명의 연구진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월급도 자기가 알리바바보다 더 주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학술적 권위, 자신감, 문화적인 긍지 이걸 내가 반드시 주겠다. 저 잠깐 소름 돋았습니다. 네. 도덕적 권위라는 말에서 네. 와 너무 소름 돋았어요.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생태계에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다 깐 거예요, 족보를.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이 없었으면 저는 이건 못했다고 보거든요. 뉴욕타임즈도 분석을 하면서 아마 중국 공산당도 사후에 보고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딥시크는 정말 아주 작은 기업 중에 하나죠.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바이두나 바이트댄스나 이런 큰 기업들의 AI를 독려하고 있었지. 뭐 지금 뭐 4,000개나 된다는데 AI 스타트업이 여기에서 또 뭐 요즘 큰 사고를 치고 있는 문샷 AI라든지 그쵸. 뭐 01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관심사였지. 딥시크는 정말 변방에 있었던 그죠? 하나의 관심인데 갑자기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정말로 오픈 AI는 누르지 못했던 이 개발자들 생태계에서 허깅 페이스 가면 그 댓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땡큐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무 고맙죠.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뭐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걸 다 풀어줘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대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모방자가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면 도덕적 권위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이 창조의 대열에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낸 거라는 것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여기에 뭐 중국의 개인정보 뭐 그건 다 부차적이라고 봐요. 그 네. 부차적이고 거기에다가 뭐 증류를 했는데 뭐 이걸 오픈 AI 걸 썼다 다 부차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그거 오픈소스 다운로드 받아서 뭐 여기에 뭐 시진핑 비판 못한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들이지. 그거 래퍼를 하면서 파인 튜닝하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도 벌써 허깅 페이스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헌드레드 나와 있어요. 이미 변형된 래퍼라고 합니다. 포장지 재포장해서 새롭게 파인 튜닝해서 중국에서의 시진핑 욕할 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네. 가져올 수 있는 국제 경제에서의 여파와 증기 기간이 전 세계에 확대되면서 산업혁명이 확대됐던 것처럼 AI가 강대국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그들만의 세상 리그에서 한국도 얼마나 득을 봅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이버 사실은 1년 반 동안 클로바 X 발표한 이후로 무소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 근데 네이버에도 내부적으로 벌써 뜯어봤다라는 거예요. 뜯어보고 여기서 해봤더니 된다. 이걸 그대로 안 쓰더라도 거기에서 기술 문서에서 족보만으로도 해도 우리 것도 진화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술적인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하죠. 이 물이 넘쳐서 다른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학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체 경제에서의 모멘텀이 지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량원평이죠. 네. 딥시크의 창업자가 도덕적 권위를 얘기했다는 말에 저희가 좀 소름이 돋은 이유가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중국에서 진짜 야망이 크구나.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오픈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오픈했기 때문에 다 공짜인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오픈하는 공간이 연구자들이죠. 보통 보면 과학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신비,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모두 오픈해가지고
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거는 클로즈드죠. 네. 이건 내 거니까 이건 안 가르쳐주고 이건 돈 받고 팔 거야 라는 진영인데 역설적으로 오픈 AI가 오픈 AI인데 네. 처음에는 오픈 AI였잖아요. 근데 이게 샘 알트만이 되면서 클로즈드 AI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온단 말이에요. 샘 네. 알트만.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같이 공동 창업자로 창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정신이 뭐냐면 당시 이제 구글을 사실은 지칭하는 거였죠. 빅테크 중심의 AI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수혜가 가야 될 것이 특정 기업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픈 AI를 만들었던 거고 이 정신에 동의해서 일리아 슈츠케버라든지 이런 많은 AI에 뛰어난 학자들이 이 정신에 공감하면서 이것도 도덕적 권위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픈 AI에 뭉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나 말티만이 이것을 경영하면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 너무 그리고 돈이 돈이 너무 여기서도 많이 들어요. 목적이 AGI를 만드는 건데 AGI에 대한 정의야 뭐 천차만별이지만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 이거를 비용리로는 못하겠다. 다 기부금을 받아서 그 당시는 했었죠. 그쵸. 기부금으로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개발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뭐냐면 진짜 뭐 이런 식 표현 써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는 건 아니다. 대치동에서 진짜 고급가에 받으면서 네. 저녁마다 고급 인강 선생님들 들으면서 우리 AI를 AGI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 뭐 이렇게 이 돈을 기부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거고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일종의 투자도 일종의 대출이니까 뭔가 거기다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껴 쓸 생각 말고 마음껏 돈 쓰면서 가장 중요한 AGI를 만들겠다. 물론 지금도 샘 알트만 그 얘기해요. AGI 만들면 그때는 공개할 거다. 오픈소스 할 거다. 그걸 뭘 믿어야 될지 저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오픈 AI다 보니까 이렇게 네. 나왔던 건데 차라리 지금 저 무인도에서 저 섬에서 섬 평가절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과외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인강도 혼자. 들을 수 없는 데서 혼자서 막 모여서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교과서를 한 번 볼 거를 10번 보고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딥시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만국의 섬에서 일하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우리 단결하자. 내가 족보줄게. 똑같이 오픈 AI랑 경쟁해보자. 어깨를 나눠 이렇게 지금 형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지금 와이어드라는 미국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직원들이 대단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픈 AI인데 당신이 나 여기 취업시킬 때 뭐라고 설득시켰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공개되는 오픈 소스로 만드는 AI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이해했지만 봐봐 여기는 했잖아 벌써. 그럼 우리는 언제 공개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나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나 동기부여돼서 밤새서 일하면서 물론 돈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쵸. 밤새서 일하면서 인류에게 기여할 오픈소스 AI를 만들겠다고 오픈 AI 만들었고 나는 그 정신에 동의해서 왔는데 도대체 너네 뭐 한 거냐? 라고 하는 연구진들과 여기에 서비스 운영팀들이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다라고 와이어드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도 이 부분에 대한 압력을 정말 많이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기술적 우위를 도덕적 우위로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빨리 오픈 AI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진들이 상처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오픈 AI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딥시크의 존재가 그냥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 제일 잘했던 애거든요. 시험 보면 항상 1등 했던 애인데 시골에서 전학 온 애가 갑자기 1등하고 그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애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 열받죠.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경쟁 압력이 발생을 한 거고 저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O3 사실은 좀 더 일찍 출시하고 그리고 O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20씩 내고 쓰고 있는데 안 내고 쓰는 사람들한테도 맛보게 할 수 있게 하고 5개씩 질문할 수 있게 하고 하면서 O3 지금 미니 하이 뭐 이런 걸 지금 내놓고 있는 것도 경쟁 압력인 거죠. 그쵸. 우리 사실은 O1과 R1 갔다는데 우리는 O3도 있어. 근데 저는 딥시크도 곧 R2, R3 내놓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추세선을 지금 속에서 이동이지 그쵸. 모든 경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추세선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운동은 가속화될 건데 아마 R2, R3도
기술 문서와 함께 다 깔 거예요. 족보를. 네네. 저는 이것이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개별 기업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AI 팀 안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중견기업이니까 좀 천천히 할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카카오는 뭐냐면 게임 시오리에서의 제수의 딜레마 같은 데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라마를 받아가지고 지금 막 1년째 막 열심히 뜯어보고 있었어요. 카카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또 와가지고 우리 거 쓸래 그래서 협력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그냥 딥시크 써가지고 카카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 진영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 리튼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리튼이 지금 엄청난 비용 까먹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 이용하니까 지금 10대들, 20대들의 리튼 이용자의 70%거든요. 그러니까 $20 내는 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한테 내라 그러면 넷플릭스도 겨우 내시고 제가 그냥 내드리고 하시는데 돈이 있으셔도 그걸 네. 매달 낸다는 걸 이해를 잘 못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엄청난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10대, 20대들한테 이제는 리튼도 자기네 투자한 돈 안 까먹으면서 딥시크 바로 써가지고 호스팅 비용만 지불해내면서 이걸 공급할 수 있다라면 지금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다 API 이용료 요금 내면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들의 모델이 바뀌면 이 문턱이 낮아지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대단히 공격적으로 변하면은 흔히 말하는 인컴번트, 기존의 업체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공세가 심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앰비발렌트하게 예를 들면 구글로 입장으로 보자면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AI를 확산하면서 돈은 벌겠지만 자 이제 AI 검색 서비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V3도 지금 오픈소스로 풀렸으니까요. 네. V3랑 아너에다가 레그를 붙여버리면 그게 검색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V3에다가. 자, 그러면 당근마켓 입장에서는 우리도 AI 검색 도입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오픈 AI API 써가지고 비싸게 한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유료로 검색 서비스 할 수도 없고 무료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퍼플렉시티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 버티컬한 그냥 검색 툴만 쓰려고 하는데 굳이 AI 검색 써야 될까? 근데 어머 딥시크 이거 무료네? 그러면 그냥 호스팅 비용만 내면 되는 거네? 이건 어차피 검색도 호스팅 비용은 드니까 그쵸. 우리 데이터 렉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AI 쇼핑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 볼까? AI 에이전트 만들어 볼까?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 아마존의 루퍼스라고 해서 쇼핑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대단히 많은 매출 기여를 하거든요. 이거를 쿠팡이 워낙 아마존 카피캣이 있다 보니까 쿠팡도 지금 라마를 통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었는데 어머 딥시크로 빨리 가자.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 AI 에이전트가 2025년에 등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버티컬 검색 서비스의 등장도 빨라질 거고 사실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경제의 동기가 활성화의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곳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딥시크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은 정말 엄청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픈된 거랑 클로즈드 된 거를 계속 이제 이 주제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클로즈드,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안 가르쳐주고 이걸 돈 받고 팔고 있는 진영이 초반에는 좀 잘 나가는 듯 보여요. 기술적으로 앞서가죠. 그런데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저게 더 좋은데라고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오픈 AI의 여러분 경영학적으로 볼 때 해자가 뭐겠어요? 저는 해자는 기술력인 거잖아요. 기술력에다가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그쵸. 오픈 AI가 지금은 사실은 엔트로픽 저는 클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진짜 긱들만 써요. 대중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뒷단에서는 뭐 API를 통해서 뭐 제공할 수 있겠지만 오픈 AI 그거고 그다음에 3억 명의 무료 가입자. 근데 실제로 유료 가입자는 1,500만 명. 이게 다예요. 이 해자는요 붕괴될 수 있는 해자거든요. 지금 아론이 오원하고 같이 어깨를 겨뤘죠. 그럼 기술력에 있어서 거의 유사해졌다는 거죠.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분명히 한 단계 더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 O3가 나왔다라는 거는 O4도 지금 오픈 AI에서 연구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딥시크도 아론을 공개했다는 건 R2팀도 있을 거예요. 이 속도는 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AI는 아직도 강화 학습 플러스 휴먼 피드백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오픈 AI가 비판받고 있는 게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 시간당 $2 쓰면서 휴먼 피드백을 케냐에다가 맡겼던 거잖아요. 휴먼 피드백 하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딥시크가 했던 기술적 성취 중에서는 AI가 AI를 성장시키는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이거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증류라는 건 여러분 탁주를 막걸리를 증류하면 안동소주 되는 거고 네네. 와인을 증류하면 꼬냑 되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데이터셋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흔히 말하는 합성 데이터로서 AI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인류사적으로 보여줬고 어허.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학습에서 인간 피드백을 뺐다라는 것은 AI가 스스로 강화학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상 함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는 AI가 AI를 진화시킵니다. 이 패러다임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딥시크가. 오픈 AI도 이거 방법론 딥시크 거 선택할 거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선택합니다. 오픈 AI도 딥시크에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함수의 수치까지 정확하게 밝혀줬으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진화시키면 몰라도 진화시키겠죠. 오픈 AI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자, 그러면 AI가 AI를 학습시키고 AI가 AI를 진화시킨다는 건요.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요. 가속도는 그냥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딥시크는 가속도를 붙을 거고 오픈 AI도 자신의 방법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기술력에도 기스가 완전히 나버린 거거든요. 기술력적인 해자는 오픈 AI는 곧 딥시크에 의해서 오픈 소스 진영에 의해서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의 약품 같은 그 메타의 그 최고 AI의 연구 같은 경우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 오픈 소스와 이 그쵸. 폐쇄형 AI의 대결에서 오픈 소스가 이긴 거다. 오픈 소스 AI가 이긴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딥시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픈된 것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오픈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야 니네들도 잘 살게 해줄게, 니네들도 잘 살게 해줄게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한 나라가 미국이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 왔잖아요. 호혜를 주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앞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해 주셨던 추론 과정에서 반도체 하웨이 걸 쓴다.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AI를 대중화하고 민주화시키면서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의 구도를 바꿔버리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